아, 자, 우선 첫 번째 그 어, 뭐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에? 웨이브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뭐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수학 시간에 좀 물리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는 게 맞거든요. 혹시 이거 파동 물리 시간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아니 물리 시간 이거 현준아 아파요 어디? 그래요? 이거 저 창백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막 일요일날 그 프린트 안 받았다고 막 화냈잖아요. 뭐라는 거야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나 정말 진짜. 현준 힘내요, 알겠죠? 이거 아파 보여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역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되게 이제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이 앞으로 양자역학을 할 때 필요한 정도의 이제 간단한 지식 살짝 여러분이 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살짝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얘는 첫 번째가 그 뭐냐면 그 파동이란 녀석의 그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는 에너지 혹은 그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도 그냥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그 에너지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에너지를 몇 개로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 혹은 그 에너지 전달 방식을 파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달 방식에 따른 그 에너지의 모습이 좀 달리 나오는 거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파도요. 파도. 그래서 저기 어디냐 저 바닷가 가면 그 파도가 넘실넘실 하잖아요. 그 넘실넘실하고 그리고 혹시 뭐 배 타본 사람? 배. 바다에서 배 타본 사람. 그리고 실제 배멀미 정도 느껴본 사람. 배멀미 느껴본 사람. 배멀미 느껴볼 정도 안 타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 안 타본 거예요. 알겠죠? 개말미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배멀미를 느껴봐야 배를 한번 타본 거지. 근데 이제 그거 뭐야? 아리는 배 안 타봤어요? 아리 배 안 타봤어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의외로 이게 경남 창원 지대 다 주변이 바다인데 의외로 배들을 안 타고 오는구나. 하여튼 뭐 여하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정말. 난 진짜 금쪽 비하하고 싶네요. 정말. 자, 어쨌건 그래서 그 바다에 가면 바람 불어서 이렇게 넘실넘실 이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파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소리.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뱃속으로부터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왕왕왕 뭐 소리를 내면 여러분 귀 속에 이제 고막을 왕왕왕 진동시켜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 전달이 되는 방식을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데 이 또한 물리학에서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빛. 빛. 예를 들면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뭐 아니면은 뭐 태양빛에서 나오는 빛, 그러니까 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모든 종류의 빛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또한 물리학에서 수리적으로 파동이란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물리학을 좀 더 배우고 물리학을 더 자세히 배우면
그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수리적인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파동 방정식까지 갈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그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때 나타나는 몇몇 그 수치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반쯤은 들어본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요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짜잔, 짜잔. 자, 여기 이제 저기에 있는 파동의 진행. 자,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그야말로 자 우선 소리나 빛 같은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얘네들을 보다는 파도가 넘실넘실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넘실넘실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원점에 대해서 파도가 넘실넘실한 것을 요렇게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어디론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관찰 시점이었고 얘가 점점점 이동하고 있는 걸 표현한 건데 자 이제 여기에 그 보시다시피 거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y축 이 y축의 이 뭐냐면은 함수값 함수값 어디 갔어? 다시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파도라고 할 때 그 파도의 뭐라고 할까? 파도의 위치 파고. 그럼 파고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파도 높이를 그 뭐냐면은 한자말로 파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흘려 듣겠지만 오늘의 날씨에서 항상 알려주는 게 뭐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무조건 흘려 듣거든요. 오늘의 날씨 뉴스에서 보면 기상캐스터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보통 오늘의 날씨 할 때 뭐 얘기해 줘요.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다음에 온도가 몇 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항상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뭐 어디 남해안에서 파도의 높이가 얼마입니다 얘기해 줘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분명해 줍니다. 근데 일상생활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전혀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배 타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비가 오냐 안 오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도가 일정 높이 이상 쳐버리게 되면 배가 심각하게 요동치겠죠. 그러면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날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혹은 군 같은 경우 해군 같은 경우는 작전을 나갔을 때 이게 작전이 원활하겠느냐 굉장히 힘들겠느냐에 대한 모든 정보가 파고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날씨에서 파고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배를 타봤기 때문에 배를 이제 일주일 동안 타봤기 때문에 그 일기예보에서 파고가 나오는 걸 진짜 그게 나도 그 배 타면서 처음 그 일기예보 끝 머리에 그 파도 높이 얘기하는 그때 처음 그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긴 하는데 뭐 여하튼 네. 선생님이 네. 5살 때세요. 잠이 깼군요. 네, 그래 고마워요. 네, 뭐 여하튼 네. 아리가 방금 웃었어요. 네, 아리 고마워요. 아리 고마워요. 뭐라고? 해고 싶다고. 해고 싶다고. 뭐를요? 현준이를. 에? 아 진짜 이상한 친구야. 근데 친구들 사이 예의 지키라고 했죠. 그건 얘기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예의가 아닌 거 하지 말라고요. 친구를 왜 때려? 얘기가 아닌 게 아니죠. 아 바보 진짜. 아우 정말. 선생님. 응?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학생한테. 바보인데 바보 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자, 어쨌건 자 봅시다. 네. 아리야? 아니야. 아리야. 아리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겠어요. 나 아리 얼굴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아리 반가워요? 아리는 안 반가워요? 아 반갑죠. 그래. 아리 길거리에서 아리 만나면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아리 그렇구나. 알았어. 알죠.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모른 체 할 거예요. 자, 보자. 그래서 이게 파도가 이제 넘실넘실한 요건데 이때
파도가 넘실넘실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물리적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진폭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진폭. 자, 그 진폭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진폭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으로부터 요 가장 높게 올라가는 요 높이, 요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배가 올라가 있으면, 만약에 배가 올라가 있었다면 이 배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동치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왔다 갔다 요동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최고로 올라간 점과 최저로 내려온 점의 중간, 알겠죠? 그것을 진폭이라고 물리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점하고 가장 낮은 점의 중간 깊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이때 편의상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높게 올라간 요쪽을 파동용어로 마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간 여기를 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마루, 골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바로 파장입니다. 파장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브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알파벳 요렇게 요걸로 많이 표현합니다. 힙합 소년 안 적어요? 계속 따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머리가 쓴다고 했죠. 계속 써. 계속. 왜 노트도 없어요? 그거 어디라도 빨리 적어. 빨리 적어. 그죠? 계속 적어. 손을 놓으면 머리가 서요. 알겠죠? 계속 끄적끄적 해야 돼. 알겠죠? 예쁘게 적을 필요도 없고 아니 계속 끄적끄적 해야 돼. 힙합 소년 알겠죠? 자, 보세요. 자, 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파동은 영원이라기보다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그 반복되는 최소 거리 요걸 웨이브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란 말, 웨이브랭스란 말 다 잘 쓰이니까 둘 다 꼭 알아둬야겠죠? 그러면 저기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 자, 제일 높게 올라가는 게 마루라고 했죠. 가장 밑에 내려온 게 골이라고 했죠. 그럼 사실 이 웨이브랭스는 계속 반복돼요. 파동이 반복된다는 건 사실은 바닷가에서 파도만 봐도 파도계에서 넘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파도처럼 계속 같은 단위가 연속돼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얘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뭐 조금 더 길게 그리면 이업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넘실넘실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마루가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마루가 나타날 수 있고 골도 사실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기에 있는 저 웨이브랭스는 어디서부터 어디?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웨이브랭스라고 할 수 있고요. 요 골에서 골까지도 웨이브랭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 파고가 있을 때 그 파고가 똑같이 반복되는 그 다음 위치까지의 거리를 이거를 파장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이 주기라고 하는 건데, 주기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건 또 영어 표현 잘 쓰진 않아요. 뭐 주기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보통 쓸 때 알파벳 대문자 T 이거로 많이 줄였습니다. 알파벳 대문자 T. 자, 이 주기는 뭐냐면 바로 파동이 저기에 있는 파장 램다라고 했죠? 그 거리만큼 움직일 때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 나타나면 이게 어딘가 일정 시간 이후에 이만큼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뒤에도 사실 얘가 있었던 거죠. 뒤쪽에 있었던 놈이 다시 이렇게 오면 여기 있는 놈이 이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정확하게 다시 요 위치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이블랭스라고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 길이만큼 움직인 시간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단위 생각을 좀 해보면, 자, 파장을 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는 기본적으로 거리니까 물리학적으로 기본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물리학적인 기본 단위가 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 자, 봅시다. 기본 개념이 시간이니까 물리학적인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S. 바로 세컨드가 되겠죠, 세크. 그래서 이렇게 각 물리량에 이런 단위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진동수라는 개념이에요. 진동수. 사실 이 진동수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창한 파동력학이 아니고서라도 앞으로 하게 될 화학에서 필요한 양자역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진동수예요. 알겠죠? 자, 이 진동수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frequency라고 하는데, 요 놈은 뭐로 줄였으냐면 그리스 알파벳 뉴로 줄였어요. 뉴. 자, 얘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NU에서 new 이게 장모음으로 읽어요. new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그리스 알파벳인데 관습적으로 진동수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러면 얘의 정의가 뭐냐? 그냥 정한 거야. 정의가 이겁니다. 저기에는 주기를 역수 취한 겁니다. 주기를 역수 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파동을 역수취했다 이렇게 뭐냐면 저기에 있는 주기를 역수취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얘가 이제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관찰자가 (30초) 동안 예를 들어서 12번을 저기에 있는 마루를 보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0초 동안 12번의 마루를 관찰했다면, 마루라고 하는 게 여기요, 가장 높게 솟아오른 이걸 12번 관찰했다 고 하면 이때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5분의 1. 5. 자, 어떻게 될 거냐면 30초인데 이게 12번 관찰한 거 아니에요. 12번 웨이브가 지난 거, 12번 웨이브랭스가 지나간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나누면 얼마쯤 되는 거야? 3, 0.4야? 아닌데? 2.5야? 2.5초. 2.5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 동안 보시다시피 웨이브 하나가 이동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2.5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진동수는 뭐예요? 진동수는 쟤를 역수를 취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2.5초의 역수니까 2.5초를 역수를 취하면 0.4가 나오고 단위가 초역수가 나오겠죠. 보이세요?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시간을 역수를 취했으니까 진동수는 그 단위 체계가 초의 역수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1초 동안 어떻게 된다? 진행하는 저 파장 개수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물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런 관찰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파동은 1초 동안 그러니까 그 파동은 한 파장만큼 진행하는데 2.5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1초 동안에는 0.4개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동수의 개념은 1초 동안 진행하는 파장의 개수를 진동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저런 의미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제 수식상에서 제가 막 나타나게 될 텐데 수식상에서 나타나는 진동수를 막 외워가지고는 그 외운 공식으로부터 문제 풀면 되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런 개념을 진동수라고 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3, 4, 5.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파동의 빠르기입니다. 자, 파동의 빠르기, 속력 V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저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속력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기초 물리학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안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시다시피 거리고요. 요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빠르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빠르기를 표현한 건데 그 시간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람다 오버 t를 람다 뮤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힙합 소년. 괜찮아요? 진짜 깜짝 놀랐겠네. 괜찮아요? 이거 놀랐다. 미안. 괜찮아요? 우리 힙합 소년 어떻게? 기분 좋은 콩쿠르였어. 어떤 꿈이요? 카니 웨스트를 만나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네, 뭐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예쁜 여자가 있었던 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예쁜 남자가 있었다고요? 여자. 여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재밌었어. 아리야 재밌었죠? 그래. 어떡해요. 응? 어떡해요. 미안해요. 그 꿈 깨서. 미안해요. 네. 예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워버렸네. 미안해.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아이고 참 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그래서 요 1, 2, 3, 4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뭘 지어볼까? 요 그림 한번 지어볼게요. 요 그림 줄게요. 준다. 지금 사실 시간이 쓱쓱쓱 안 하는 슉슉슉슉. 자, 그 다음 요거 이게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될 때 보통 뭐가 있냐면 매개체 이거 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보통 꽃에 있는 암수라고 수술 거기 꽃가루가 만나야 열매가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암수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 식물마다 다양한 매개체들이 필요하죠. 뭐 대표적으로 막 바람 같은 거 있죠. 바람 같은 것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곤충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벌 하겠죠. 벌. 그다음에 뭐 조그만 새들도 그렇게 꽃가루를 옮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만나고 전달되려면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매개체를 물리학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물리학에서는 얘를 매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개해주는 물질이란 뜻이겠죠. 근데 얘 원래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매질 영어로 뭐예요?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라고 해요. 아시겠죠? 준영 알겠죠? 네. 미디어. 응? A. 그래 A. 미디어. 자, 그래서 저 보통 파동에는 매질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보통의 파동에 매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거냐면 요렇게. 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웨이브와 그때 적용되는 미디어 요걸 조금 예로 들어보면 재밌는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파도 바닷가에 파도가 불어요. 자, 사실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 바다에 파도 왜 쳐요? 에이 설마 파도 왜 쳐요? 이거 모르겠는 달 봐, 이런 애가 있잖아. 자퇴하 바람이죠, 바람. 달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건 뭐라고 불러요? 달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건. 그건 밀물 썰물이라고 하죠. 밀물 썰물. 그걸 조수라고 하잖아요, 조수. 그래서 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그 사회책이 나오잖아. 이런 교과서 보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있잖아. 그거 몰라요? 과학에 나오는데요. 과학에 나오나요? 뭐 기술책에도 나오고 사회책에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냐면 지리책에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조력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서해안 쪽이니까요. 왜냐면 동해는 이렇게 밀물 썰물이 그리 크지 않은데 서해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닷가에 가서 밀물 썰물 경험해 본 사람? 저요. 그게 깜짝 놀랄 정도로 물이 확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개뿔하는 자, 그래, 어쩌고. 성남은 맛쪽에 나오는 그래, 알았어. 그래. 자, 그래서 그 달 때문에 하는 거는 밀물 썰물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밀물 썰물 말고 이렇게 물이 줄렁줄렁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바람이죠, 바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 물이랑 뭐가 나타나요? 바람이 불다가 물이랑 뭐가 나타나요? 네? 바람이 불면서 물이랑 뭐가 나타나요? 소금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물 표면에서 뭘 일으켜? 마찰이요, 마찰로 택택택 치니까 물 표면이가 이렇게 슬쩍슬쩍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전 대양에서 한꺼번에 연결된 게 그게 바로 파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파도라고 하는 건 그 바람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바람의 에너지를 보시다시피 그 뭐냐,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바람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미디어가 바로 물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 소리요, 소리. 자, 여러분 소리가 어디서 전달돼요? 보통 우리 공기 중에서 전달되죠. 바로 소리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매질이 바로 기체죠, 기체. 맞죠? 기체. 공기 속에서 우리가 소리 전달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공기로만 소리 전달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물 속에서도 소리 전달 돼요, 안 돼요? 돼요. 물 속에서도 소리 전달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공기 속에서보다 밀도가 더 큰 물 속이나 고체 속에서 소리 전달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기체뿐 아니라 액체 그리고 고체 속에서도 소리 전달은 상당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이게 종이컵에다가 이게 실 연결해가지고 하면 막 소리 전달 잘 되잖아요. 그 소리가 뭘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실을 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 소리라고 하는 게 기체, 액체, 고체 모든 물질에서 잘 전달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웨이브가 아주 독특한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묘하게도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케미컬 케이어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직역하자면 화학 혼돈인데 번역이 좀 그렇고 영어 표현으로는 케미컬 케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어떤 그 신기한 물질 중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색깔이 빨간색으로도 변했다가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뭐 이런 물질을 본 적 있어요? 네. 그 동영상 같은 데서? 아니 저 실제로 그거 문방구에서 2,000원 주면 색깔 변한 반지 파는 게 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가만히 있어도 얘가 색깔이 빨갛게 됐다가 파랗게 됐다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색깔이 이게 바뀌는 시간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얘 또한 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웨이브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경우 그 안에서 묘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반응물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됐다가 그 생성물이 반응해서 또 다른 반응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희한한 반응들을 케미컬 케이오스라고 해요. 그럴 경우는 뭐가 매질이 되냐면 바로 그 케미컬. 자, 여기서 이 케미컬하고 이 케미컬은 좀 다른 건데 이 케미컬은 형용사고요. 이 케미컬은 명사겠죠. 뭐냐면은 화학 물질. 그 물질 자체가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빛. 빛 보세요. 빛, 라이트, 빛. 알겠죠? 빛은 미디어가 뭘까요? 없다. 빛은 미디어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도 파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놀라웠게도 빛은 그것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 몇백 년 전에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빛과 관련된 매개체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가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다 있기 때문에 빛도 그 매개체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으나 그걸 뭐 옛날 말로 있어라고 했거든요. 있어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100년 전 이제 고전 물리학의 이제 실험 결과에 의해서 미디어 빛에 대한 매질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를 고전 파동 역학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에너지와는 다르게 이 빛은 뭐가 없다? 매질이 없다. 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이렇게 해줄게요. 준다. 헤이! 힙합군. 이거 다 적었어요? 마음에 적었어. 저 힙합군 정말. 자, 보자. 속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이고. 어이샤.
자, 고다. 에이. 자, 그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 유명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빛. 자, 아까 빛은 뭐가 없는 웨이브라고 했죠? 매질이 없는 웨이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우리말로 빛 혹은 라이트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빛은 그 물리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자기파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라고 합니다. 자, 저기서 아까는 저 파동의 한 형태로서 빛 혹은 전자기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자기파는 이런 성격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에너지. 자, 에너지니까 사실은 다른 말로 웨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웨이브라고 써도 되고 에너지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와 입자,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particle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와 입자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빛이 저렇게 에너지와 저렇게 입자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저 사실에 도달할 때까지 현대 물리학 한 200년 이상의 그 연구 결과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그것까지 지금 다 하기에는 좀 빡세기 때문에 그냥 저렇다라고 인정합시다, 그죠? 저렇다라고 인정합시다, 그죠? 받아들입시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만 지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현주도요? 잠이 온다고요? 왜? 뭐 먹고 왔는데요? 집에서요? 그럼요? 차돌풍에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힘내주세요. 누구랑 먹었는데요? 아, 진짜로요? 도현이는 괜찮은데요? 아, 비빔밥 먹었어요? 이한이는요? 된장찌개 먹으면 안 되겠네. 순두부찌개 그래. 자, 힘내세요. 자,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자, 이 녀석의 이제 파동적 성격. 파동적 성격. 자, 파동적 성격에서 이 빛에 대한 아주 이제 중요한 성격이 바로 광속 일정이죠. 광속 일정이죠. 그래서 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왜 물리학 하면 뭐 저거 증명하기도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의 그 전자기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유도가 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물리 전공은 아니라서 그거 막 수리적으로 전공하는 건 나는 잘 못해요. 못하니까 나중에 물리식 쌤한테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광석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우리가 관찰하는 관찰 사실들이 말이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광속이 일정한데 그 일정한 광속이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광속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진공 속에서요. 진공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진행을 하는데 물속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기체 중에서도 빛이 진행할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도 후레시키면 빛이 쭉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 그럼 사실 빛이 물이나 아니면 공기를 지나갈 때는 사실 속력이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진 않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빛이 진행할 때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이나 공기 같은 매질이 있어도 그게 크게 영향받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돼? 진공 속에서만 광속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그 크기가 대략 얼마라고 알려져 있죠? 대략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죠?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 C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로 램다 오버 T 혹은 램다 뉴 1이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물리량 중 가장 중요한 물리량 첫 번째 램다. 이게 뭐예요? 바로 빛의 파장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 이건 뭐예요? 바로 빛의 진동수가 되겠죠. 아까 파동의 경우 그 속력이 파장을 주기로 나눈 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빛에 적용되면 그게 일정한 광속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수식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저 표현 꼭 기억해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이 그 뭐식이냐? 여기에 있는 이제 빛 전자기파 여기 번호 안 써도 되겠다. 자, 두 번째 빛의 중요한 성격 입자성입니다. 입자성. 자, 입자적 성격과 관련해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플랑크입니다. 플랑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물리학자에 의해서 빛의 입자성이 수식으로 처음 표현되는데 저 플랑크의 어떤 이론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은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플랑크가 한 얘기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쟤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거 입자적 성격을 가지는 빛의 최소 단위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이 플랑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었냐면 광량자라고 불렀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포톤. 그리고 이때 알아두실 거 두 번째 이 그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 그게 어떻게 되느냐? 버러버러버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준다.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자성. 자, 저기에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이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짜잔.
짜잔. 자, 쓰시고 저 표현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외워야 됩니다. 저 논리에 도달할 때까지 200년 걸려야겠죠? 그 뉴턴 이후로 200년 후가 돼야 저 논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 논리에 도달할 때까지 별의별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그냥 외워. 우선 외워. 저 표현을 기억해. E는 H,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new 하겠죠? 왜? 그래? 아니, 이거 뭔가 감동의 표정이 있었잖아요, 방금. 예?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보자. 자, 이때 여기서 new는 아까 뭐였죠? new가 뭐였어요? new가 뭐였어요? 빛의 진동수 하겠죠? 그 빛의 진동수에 난데없이 여기에 H라는 물리량이 나타나죠. H라는 물리량. 이 H라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이 플랑크 상수 H는 값이 얼마냐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예요.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숫자는 필요 없어요. 숫자는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 됐고 단위가 줄 세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계산할 때 중요하거든요. 실수 많이 하거든요. 1 곱하기 시간. 뭐라고? 1 곱하기 시간. 네, 뭐 하여튼 저거. 자, 숫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외워지게 될 거예요.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그 상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저 상수 역시 실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실험해서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런 값다 하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상수에 뭐가 곱해진 진동수가 곱해진 만큼이 그 광량자라고 하는 녀석의 에너지 단위가 돼요. 그런데 이때 얘는 놀라웠게도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관계는 어디 있어요? 이 관계는 여기 있네. 빛의 속력 일정한 광속이 뭐 빛의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한 거라고 했죠. 그럼 이한 잠시 어디 갔다 왔죠? 이게 진짜 숙청할까요? 어? 당신 먼저. 이한이 그러지 마세요. 원래 이한이 오늘 쓰면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지 않아요? 그래요. 뭐 어쨌든 이거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기 있는 진동수만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 표현까지를 요걸 플랑크 가설이라고 해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후에 여기에 누가 또 터치를 하느냐. 바로 일석이라는 분께서 여기 이제 내용적 터치를 하십니다. 한국인이요. 글쎄요, 한국인은 아니에요. 일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석이조. 일석이 누구? 일석. 원스톤. 예, 영어로는 원스톤. 예, 영어로는 원스톤. 독일어로는 보어. 독일어로는 뉴턴. 바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입니다. 뭐야 이거 지금. 아인슈타인입니다. 독일어로 아인 이 일이고요. 이게 그 S가 쉬 발음이 나거든요. 독일어에서 그래서 슈타인입니다. 슈타인이 돌이에요. 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진짜 독일어로 일석이라는 뜻입니다. 일석. 그러니까 이게 아들 이름은 이조예요. 예? 뭐라고? 아들 이름은 이조예요. 진짜 죽이네. 이조라뇨? 이조가 뭐야? 일석이조. 겁나 재밌네. 형제가 이조가 아닐까? 어쨌건. 예. 일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 하면 되게 그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얘 이름 너무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름 소개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김짱돌입니다. 이게 이름이 이거야. 짱돌이야 이름이. 그럼 한국 이름으로 김짱돌. 그럼 이름이 그거면 이거 되게 센 이름이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센 이름이죠. 아인슈타인 패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독일어로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 사람에게 이름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이건 귀에 딱 박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으셨는지 참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의 나중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인슈타인 별로 안 좋아하죠.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위대한 물리학자는 맞는데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심한 줄 알아요. 그렇죠. 히터 약간 썰렁해서요. 히터 꺼주세요. 그럼 나중에 창문 열면 돼요. 근데 이주해가지고 자, 보자. 자,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 라는 것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다? 이만큼이 뭐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이게 뭘까요? 운동량. 바로 저 광량자의 운동량입니다. 변 MC 제곱. 덕기네. 그래서 플랑크 가설에 저 아인슈타인의 저 상대성 이론까지 더해져서 광량자라고 하는 개념을 광량자의 에너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표현 전체를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힙합 소년 알겠어요? 알겠죠? 왜 대답도 안 해요? 왜?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이제 대답도 안 하네요. 진짜 저런 게 힙합 정신이에요. 빨리 혼내야죠. 저 네가 현지가 안 맞은 것처럼. 아니, 내가 니거라고요? 아니, 내가 니거일 순 없잖아. 이게 내가 니거일 순 없죠. 크기 비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러죠. 제가 그러죠. 제가. 그래? 하여튼 뭐라고요? 저는 흑인인데요. 예? 저는 흑인인데요. 뭐 그래 보이긴 해요. 자 어쨌건 자 보자. 자 선생님 보시면은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E는 H뉴 람다분의 HCPC. 현춘 알겠죠? 현춘 외워보세요. 시작. E는 HF. H 뭐요? F. F요? H U. 알고 하는 얘기인가요? 뭐냐면 이 진동수를 그 다른 어떤 책에서는 F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F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거 알고 해주시.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F보다는 U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걸로 다시 해봐요. 자, 현준 다시 읊어봐요. 쓰기 힘들어. 자, 다시 읊어봐요. 이거 쓰기 힘들다고요? 어떻게 쓰냐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 내린 다음에 살짝 두 번 꺾고 올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걸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 못한다잖아요. 그거는 그냥 글씨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 아니 뭐 이렇게 쓰는. 자, 하여튼 자 현준 읊어봐요. 시작. H U. 그다음 람다분의 HC. 그다음 PC. 그렇지. 박수. 잘했어. 힙합맨. 자, 읊어보세요. 시작. ENHU 그다음 람다분의 HC 그다음 PC 그렇지. 그렇지. 박수. 없어. 지환. 시작. E는 HU. 이 U가 아니고요. New. 는 람다분의 HC. 어. 는 PC. 그렇지. 박수. 잘했어. 이 논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도 한번 해볼래? 아리 시작. 오케이. 외워야 돼요. 이거 앞으로 시험에 억수로 나와야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한 줄만 더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한 줄만 더 쓰면 돼.
볼게요. 자, 3. 빛과 물질이 상호작용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뜻은 바로 에너지가 들락날락 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추운 날에 이게 햇빛 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물질인데 태양빛만 맞아도 이게 햇빛만 맞아도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빛하고 물질의 에너지 출입이 일어날 때 반드시 저기에 있는 HU의 자연수 배만큼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방출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저 HU라고 하는 것의 자연수배. 아시겠죠? 즉 HU라고 하는 단위에 뭐 예를 들면 0.5배 그런 식의 에너지 출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알겠죠? 이 자연수 배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이 자연수 배만큼 출입하는 얘를 나중에 이제 양자화, 영어 표현으로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후에 진행이 될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